번째 키워드는 해명이 더 논란. 해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니만 못했다. 차라리 하질 말지 이렇게 된 거란 뜻이네요, 지금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추경 논의하면서 상임위들이 다 열리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참석을 했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금 논란이 있었죠.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한 논란인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 어긋난 분 유감입니다라고 표명을 좀 했죠. 그리고 또 본인, 이 윤재순 이 비서관 본인도 또 사과를 했어요. 자, 그럼요. 어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분위기가 그냥 웬만했어요. 유감입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성비 논란 윤재순 비서관.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이거 크게 좀 보겠습니다. 상당한 속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일빵에 화가 나서 뽀뽀해 주라고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생일인데 뭐 10대 청소년들이 뭐 생일빵 뭐 이런 거 하죠?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뽀뽀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운영이 열렸는데 경고 처분, 그러니까 과거 행적에 대한 어떤 해명이 되레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결단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결단은 누구의 결단인 겁니까, 이거? 이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도 결단인데 여기도 또 결단이네요, 지금. 자, 그럼 어제 어떤 장면이 있었길래 이 얘기가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2012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그러니까 여름철에 여성들이 스타킹 잘 안 신습니다. 더워서. 근데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제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앞에 공격의 생일, 그리고 아까 뭐 표현한 생일빵 이런 게 등장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위에 반응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듣기에 따라 참 묘한데 이게 상황이요. 최인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비서는 귀만 있고 입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총무비서관은 윤석열의 집사, 윤석열의 안방마님, 야구로 치면 포수처럼 예.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총무죠, 총무. 그 총무죠, 총무. 예. 그런데 가서 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죄송하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질의 가지고 나왔던 몇 가지 사실에서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해명을 하려는 것 그렇죠. 같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국민들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일이 물론 이게 같은 경우에는 보면 1996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그리고 예. 또 20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들이죠. 그때에 있는 일을 지금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적절한 점이 없진 예. 않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국 좀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에 대한 어떤 우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남성 위주로 간다는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비서들은 조금 더 세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어떤 언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이나 장 차관이 아닙니다. 이분은.
임명직이죠. 임명직이고 그냥 지금은 오늘 TV에 나왔지만 저분은 그냥 청와대에서 집사 일을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또 일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인영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대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예. 같은 경우에도 사과는 하지만 그렇지만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사태까지는 청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혹은 좀 섭섭한 점은 없진 않지만 예. 초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밖에 나와서 어떤 그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의 눈높이에는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 조치까지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비례의 원칙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옛날에 징계가 중징계였다든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구두 경고 정도의 어떤 경징계였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것이 벌써 공소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26년 전이라고 한다고 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또 평가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을 시키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에서 오래 근무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한다. 업무 능력에 대해서 뭐 신뢰한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이슈가 좀 됐죠. 자, 정우래 전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특히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눈과 귀가 돼야 되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분이 지금 총무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비서실의 어떤 회계나 인사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예. 특히 또 성희롱과 성폭력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직원들 그런 네. 관련 일들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특히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요. 예. 일반 지금 기업에서도 성희롱과 그 성교육에 관한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 거의 시대를 퇴행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저런 발언들을 듣고 저는 사실 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명했다는 것 자체가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기본적인 성에 대한 그 젠더 감수성을 저는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옳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서서 화면으로 잠깐 나왔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그 화면 좀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 관련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윤재순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그러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뭔가 답할 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답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답을 안 한 겁니다. 이런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실의 느린 결정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예. 못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가장 나쁜 결정이 저는 느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언론에 장식된 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행동들이 아니라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언론에 모든 것을 장식했기 때문에 매일 나옵니다, 요새. 매일. 저는 대통령의 예. 국정 운영에 분명히 부담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이분을 경질할 것이냐 사과할 것이냐 빨리 결정해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 예.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고 가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왜 이분을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좀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인사 문제예요. 참 이게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하면 인사 문제가 제 기억으로서는 단 한 번도 조용히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논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좀 했습니다.